그런 선이 겹쳐 있을수록 지지가 될 확률이 높고요. 그런 자리에서 지지가 되면 이제 매수를 노리는 거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런 자리만 공략하는 연습을 하셔도 굉장히 높은 승률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대표님께서 차트 잘 보시니까 네. 또 뭐 주식 매수 매도 타이밍 네. 이거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네. 한번 좀 알려주신다면. 네, 일단 종목을 먼저 찾아야 되겠죠. 네, 그렇죠. 아까 설명드린 대로 스마트머니가 들어온 종목, 거래량 거래대금 보고 네. 그리고 그게 이제 어떤 이유로 올랐는지, 주도 섹터에 맞는 종목인지, 확인하고. 네, 그 주도 섹터 내에서도 선도주인지 후발주인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가급적 주도 섹터의 선도주 위주로만 종목을 골라놓고 네. 그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골라놓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초보자분들은 조정이 나왔을 때 네. 매수세가 한번 세게 들어오고 나서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는데, 그때 이제 보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조정이 나왔을 때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조정이 나왔을 때 어떤 기준에 맞으면 매수한다. 어떤 뭐 선에서 지지가 되면 매수한다. 기준에 해당하는 선이 있습니다. 바로 추이, 중일, 채피, 추세선, 이평선, 네. 중심선, 일목선, 네. 채널선, 피보나치 되돌림선인데요. 네. 이 추이, 중일, 채피에 해당하는 선이 있으면 그런 선이 겹쳐 있을수록 지지가 될 확률이 높고요. 그런 자리에서 지지가 되면 이제 매수를 노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금양 같은 경우는 여기서 강한 매수세가 확인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일봉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 분봉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일봉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일봉에서 조정이 나왔을 때 어떤 지지가 될 만한 자리를 찾아서 지지가 되는지 보면서 매수하는 거죠. 분봉에서도 매수세가 들어오고 조정이 나왔을 때 분봉에서 지지가 될 만한 자리에서 지지를 확인하면서 매수를 하는 거죠. 그럼 일봉에서 여기서 거래대금 1,600억 실리면서 대량 거래 돌파가 나왔어요. 바닥권에서 횡보하다가 첫 상승이 나온 거죠.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왔고, 그럼 일봉상 의미 있는 상승 이후에 한 번의 조정이 있었고요. 그 다음 두 번의 이 상승에 대한 두 번째 조정이 있었던 거죠. 네. 이런 조정이 나왔을 때 어떤 지지를 확인하면서 매수하는 건데, 예를 들면 피보나치 되돌림 선이라는 건 뭐냐면 네.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그 피보나치 수열을 통해서 피보나치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보통 이제 많이 쓰는 비율이 0.382, 38.2%, 50%, 61.8%인데요. 보통 강한 주식은 38.2%와 50% 사이에서 지지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영역에서 추세선이나 이평선, 중심선이 있다면 거기서 지지가 확인되고 매수세가 들어올 때 매수를 하는 거죠. 네. 확인되고 멈추면, 하락이 나오다가 하락이 멈추면 매수를 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추이, 중이, 채피에서 지금 P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나머지도 몇 가지는 설명해 주셨어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추세선이 있는데, 추세선에는 크게 상승 추세선, 하락 추세선, 수평 추세선이 있습니다. 근데 초보자분들은 일단 수평 추세선을 먼저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상승 추세선, 하락 추세선은 초보자분들에게 어렵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이 이만큼 상승을 한 다음에 조정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이평선은 뭐냐? 이평선의 습성을 봐야 되는데, 여기서 11선을 깨고 약 15일선 부근에서 지지가 나오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고점을 경신했죠. 고점을 경신하고 눌렸을 때, 그럼 지난번에 15일선 부근에서 지지가 나왔으면 이번에도 15일선 부근에서 지지가 나오는지를 보는 게 가장 간단한 이평선 지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됐어요? 11선, 21선 사이 15일선 부근에서 지지가 나오고 나왔네요. 다시 올라갔죠. 네. 그게 이제 이평선을 가장 기본적인 이평선 방법이고요. 수평 추세선은 뭐냐? 저항이 지지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가격대랑 요 가격대랑 비슷하잖아요. 네네네. 장대 양봉, 대량 거래 장대 양봉으로 돌파했죠. 네. 그럼 저항은 지지로 바뀌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저항이 지지로 바뀌는 자리라고 해서 저지바라고 하거든요. 줄여서 저지바인 거죠. 저지바이면서 앞에 15일선, 이번에도 15일선. 그러면 일단 눈에 보이는 것만 두 개가 있는 거죠. 수평 추세선과 이평선. 그런 선이 3개 이상 있으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만 찾아서 공략하면, 확률이 높아진다면 올라갈 확률이 높아진다는 그쵸. 거겠죠? 매수하고 상승할 확률,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주도 섹터 선도주인데 그런 추이, 증일, 채피 이런 선이 3개 이상 있다. 네. 그런 자리만 공략하는 연습을 하셔도 네. 굉장히 높은 승률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손절매는요? 이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네. 사실은 이게 확률이라 말씀하신 그렇죠, 것 자체가 확률이죠. 네.
틀릴 때도 있다는 걸 가정하고 당연하죠.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 제가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보면 이제 확률 게임을 많이 하시는 것 네. 같아요. 이게 이런 차트 보였을 때 한 네. 70% 정도. 네, 맞습니다. 대신 30% 떨어질 때는 난 손절매를 잡아놨기 때문에 그냥 그렇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중요한 게 내가 어떤 자리에서 지지를 확인하고 이제 매수를 할 때 이날 만약에 직장인 같은 경우는 장중에 잘 못 보고 장 후반에 본다 그러면 지지 캔들이 나오고 종가 부근에 매수를 하는 게 이제 종가 매수입니다. 지지를 확인하고 눌림목에서는 눌림목 지지를 확인하고 지지 캔들이 나오면 종가 매수 여러 가지 유형 중에 하나가 되는데요. 그럼 여기서 이날 만약에 매수를 했다. 그럼 손절은 뭐예요? 내가 그 기준이 되는 자리가 그날 요 저점이 있잖아요. 이 자리가 예를 들어서 앞에 15일선, 이번에 15일선, 그리고 수평 추세선. 그날 만들어진 그 저점에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 겁니다. 그럼 이 자리가 깨지면 안 되는 단기 생명선이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여기서 매수했는데 다음날 하락을 해서 이렇게 하락을 해서 내려가면 이 자리가 깨지면 손절을 해야 되는 거죠. 명확하죠? 네. 또 다른 손절매 뭐 있을까요, 혹시? 이거 딱 한 개. 이게 가장 합리적인 손절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뭐 단타의 경우 뭐 3%에 손절한다, 뭐 2%에 손절한다, 3%에 손절한다, 5%에 손절한다는 기계적인 손절이죠. 그거는 이제 어떤 정확한 손절 기준선을 설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최악의 경우를 막기 위해서 기계적으로 손절하는 거고, 기계적으로라도 손절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그렇게 손절하는 건데, 가장 좋은 손절은 이런 기준이 되는 자리를 찾고 그게 무너지면 손절하는 거죠. 그리고 진입할 때도 중요한 게, 내가 여기서 진입을 해서 내가 이걸 깨지면 손절한다 그러면 이만큼이 손절폭이 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깨지고 나서 손절하면 평균적으로 그 가격보다 아래에서 손절하게 되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이만큼이 손절폭이다 그랬을 때 내가 설정한 목표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정고점이 목표치가 될 수도 있을 거고, 뭐 상승 N자로 계산해서 상승한 만큼 상승한 기본 목표치도 있을 겁니다. 그런 목표치를 계산했을 때 손절할 수 있는 이 손절 폭과 목표치가 1대3, 손절과 기대 수익의 비율이 1대3이 돼야 이제 건전한 매수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비율이, 손절 비율이 너무 크면 그때는 이제 매수를 포기해야 되는 거죠. 올라갈 것 같아도 이제 손절 폭이 너무 커질 수 있을 때는 매수를 하지 않는 게 좋은 거죠. 대표님은 이제 트레이더잖아요. 네. 성공한 트레이더가 되기 위한 조건이랑 트레이딩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같으세요? 또 트레이딩 하시는 분은 트레이딩 하시는 분끼리 가끔씩 이제 소모임들을 하더라고요. 보면. 네. 왜냐면 이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떻게 좀 농담 삼아 제 주변에 이제 고수분들이 같이 투자자 하는 분들에게 약간 배척을 좀 받으셔서 네. 그들끼리 아무래도, 이제 또 네. 모임을 만드시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트레이딩을 잘하기 위한 조건은 끊임없이 또 복기를 해야 돼요. 연습을 많이 하고 복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 차트를 보고 하려면 복기를 그렇죠. 안 하면 뭐. 그렇죠. 계속 끊어오는 복기를 통해서 어떤 경우에는 수익이 잘 나더라. 그래서 수익 사례를 계속 쌓아가는 거고요. 수익 사례를 쭉 쌓아갔는데 공통점이 있으면 그게 결국 기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분명히 초고수가 돼도 당연히 손절은 있습니다. 그럼 손절 사례를 쭉 쌓아 나갔을 때, 아, 내가 이럴 경우에 손절을 많이 하는구나. 분명히 그게 있거든요. 고수가 되는 과정에서. 그런 경우를 쌓아서 우리가 공부할 때 오답 노트를,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오답 노트 작성한다는 것처럼 그런 경우를 쌓아서 그런 경우를 자꾸 배제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확률, 트레이딩은 정말로 확률 게임이 되는 거고, 자꾸 확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계속 이제 나를 발전시켜 나가는 거고요. 제3의 나가 돼서 나를 지켜봐야 돼요. 내가 매매하는 과정을, 복귀하는 과정에서 제3의 나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관점으로 내가 지금 감정적인 매매가 아니라 이성적인 매매를 하고 있는지를 계속 제3의 나를 통해서 보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이성적인 확률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나를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네. 차트 투자는 뭐 일정 시간대가 좀 중요하지 않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특히 데이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9시에서 9시 반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매수세가- 거래량이라든가. 그렇죠. 거래량이 많죠.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이제 전날 장 끝나고 준비를 하고 다음날 아, 오늘 이걸 매수해야지 하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때 매수세가 몰립니다. 그래서 그때 9시에서 9시 반 또는 9시에서 늦어도 한 10시 반 이때까지가 거래량이 가장 많고 수급이 가장 몰릴 수가 있죠. 어떤 이슈가 터졌을 때 후속 매수세가 후속 수급이 들어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단타의 성공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장이 하락장이 아닐 때는 아침에 통상적으로 매수세가 세게 들어온다는 걸 이제 알잖아요. 그러면 그것보다 더 빠르게 매수하려면 언제 매수하겠어요? 전날 종가에 매수하겠죠. 내일 아침에 매수세가 들어올 만한 종목들은 어떤 종목일까를 생각을 하고
장이 하락장이 아닐 경우에 그러면 전날 종가에 매수하면 아무래도 아침에 매수에 들어오면서 아침부터 튈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종가 매수, 종가 베팅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이제 좋아하는 거고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차트 투자 기법 네. 혹시 뭐 대표님께서 알려줄 수 있는 거 네. 실전 투자대 상도 몇 분 받으셨으니까 그렇죠. 네. 한 3개 정도만.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네. 당연히 단기 트레이딩이니까 상승세가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급등이 나올 확률이 높은 종목의 공통점이 초기에 장대 양봉이 출현하는데 장대 양봉이 출현하면서 거래량이 최소 수백 %, 500%, 1000% 이상 증가를 하고요. 거래대금이 500억, 1000억 큰 거래대금이 수반되고 그때 분명한 이슈가 있습니다. 뭐 2차전지면 2차전지, 뭐 태양광이면 태양광 어떤 이슈가 붙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확인하는 거죠. 네. 그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거래량이 뭐 1000% 평균적인 수준보다 1000% 이상 증가하는지 그리고 거래대금이 장세가 좋을 때는 1000억 이상 증가하는지 최근에 좀 거래대금 장세가 줄었으니까 뭐 한 500억 이상 증가하는지 네. 그리고 장대양봉이라는 표현이 약간 애매할 수 있어서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은 최소한 평균적인 그 캔들의 크기보다 3배 이상 크기가 돼야 되는 거고 급등주의 관점에서 보면 최소 한 12% 이상 이런 캔들을 우리가 거래가 수반된 장대 양봉이라고 볼 수 있고 네. 이런 캔들이 횡보성 움직임을 보이다가 딱 나오면 네. 뭔가 시작이 된 거죠. 네. 세력이 들어온 거죠. 네. 흔히 하는 말로. 그래서 그런 걸 찾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그런 장대 양봉을 이제 한눈에 차트상 보기 쉽게 표현해 주는 게 이제 수식 관리자에서 이런 걸 해주면 그 차트에 새로 이렇게 표시가 딱 됩니다. 그래서 눈에 띄게 표시가 되는 거고요. 그런 걸 통해서 이게 지금 세력이 들어왔구나를 확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력이 들어온 다음에 초보자분들은 돌파 매매했을 때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좀 더 안전한 눌림목에서 매매하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근데 눌림이 나올 확률이 높은 게 아까 추세선, 이평선, 중심선, 일목선, 채널선, 피보나치, 되돌림선 이런 선이 겹치는 자리 네. 또는 장대 양봉이 나오면 보통 장대 양봉의 중심이 지지의 힘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장대 양봉의 중심. 그 다음 돌파 전 여러 번 저항받은 자리. 여러 번 저항받고 돌파하면 그 자리는 여러 번 저항받았다는 건 강한 저항이 있었다는 거고 강한 저항을 돌파하면 그 강한 저항은 반대로 지지로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지 자리를 봐야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본다면 이제 추이, 중일, 채피 중에 하나인데 특히 장기 평선과 단기 평선이 겹쳐 있을 때가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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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겹쳐 있는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트상 눈에 딱 보기 좋은 게 네. 저항을 받았던 자리를 돌파하고 눌렸는데 그 자리에 저지바, 저항을 받았던 자리가 지지가 되면서 장기 평선과 단기 평선이 겹쳐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자리가 굉장히 확률 높은 매수 급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데이 트레이딩, 장중 단타 관점에서는 분봉상 매물 소화가 나오고 나서 상승이 시작되는 자리를 찾아보는 겁니다. 네. 그때 이제 매물 소화 과정과 어떤 저항에 부딪혀서 단기 매물이 출회되는 거죠. 근데 단기 매물이 출회되는데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버틴다는 건 매물이 출회되는데 누군가 밑에서 샀기 때문에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버티겠죠. 버티는 걸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매물이 출회되면서 빠지는데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지지가 되는 걸 확인하고 그 지지가 잘 되고 있다는 걸 확인하려면 그때 어떤 특정한 파동이나 패턴이 나타나면 이거는 저가 매수세가 확실히 들어오고 있구나가 높은 확률로 검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높은 확률로 검증이 되는 어떤 파동이나 패턴이나 그런 걸 통해서 지지를 확인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파동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LG 에너지 솔루션 차트를 보면 여기서 이제 이 강한 상승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상승에 대한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노리는 거죠. 또는 여기서 이제 악재가 나왔잖아요. 보유매수 물량이 풀리면서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악재성 뉴스가 많이 나왔는데 오히려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강하게 올라가고 눌렸는데 어디서 지지가 나왔냐면 아까 장기 평선과 단기 평선이 겹치는 자리를 찾아라라고 했잖아요. 여기가 예를 들면 이 회색 선이 121선이고 요게 5일선입니다. 그러니까 121선과 5일선이 겹쳐 있는 거죠. 그래서 8월 2일인데요. 일봉상 121선과 5일선이 겹쳐지는 자리인데 분봉에서 보면 어때요? 수평 추세선이 있는 자리죠. 저항을 받다가 돌파하고 지지가 됐죠. 네. 그 다음 여기서 그 부근에서 지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봉상 121선, 3일선 그리고 중기 분봉, 30분봉상 수평 추세선이 겹쳐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하락을 하는데 이걸 5분봉으로 쪼개서 보겠습니다.
쪽에서 보면은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그 다음날 반등을 했는데 다시 하락을 했죠. 네. 그래서 하락한 만큼 하락하면서 하락 3파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더 이상 일봉상 121선, 5일선, 분봉상 아까 수평 추세선 거기서 가격이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이중바닥을 만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독자분들이 네.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맨날 지지를 확인하고 매수하세요라고 하는데 지지를 확인을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겁니다. 네. 일봉상 보면은 이게 지지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를 수가 있죠. 근데 분봉을 보니까 명확하게 어떻게 됐어요? 그동안은 전날부터 이날까지 하락하고 반등하고 하락하고 반등하고 하락하고 반등하고 하락하고 반등하고 하락하고 반등하는데 초점이 계속 낮아지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여러 개의 지지선이 겹쳐 있는 자리인데 더 이상 저점이 낮아지지 않고 반등하잖아요. 이게 지지가 되고 있구나 확인이 되는 거죠. 아까 파동과 패턴을 통해서 확인하라고 그랬죠. 네. 하락 3파가 나오고 네. 이중바닥이 나오고 또는 좀 더 길게 보면 네. 어떤 패턴이냐면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에 역헤드앤 숄더의 패턴입니다. 그럼 역헤드앤 숄더를 만들면서 끝났기 때문에 일봉상 지지 캔들, 분봉상 지지 파동, 지지 패턴이 네. 확인이 됐으니까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매수 타이밍 얘기해 주셨는데 뭔가 유의해야 될 것들이 또 있을까요? 네, 항상 우리가 이제 절대 예측하되 예단하지 않고 대응해야 되는데 주식에 절대 100% 기법은 없습니다. 네네. 그런 꿈의 비법은 없고요. 그래서 높은 확률에 베팅을 하는 건데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항상 시장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장세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 보시는 것처럼 주도 테마를 체크하고 그 종목이 그 테마 내에서 선도주인지 후발주인지 그리고 그 재료가 살아있는지 깨졌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이제 일봉이나 분봉, 더 길게는 월봉이나 주봉 이런 걸 다 확인하고 좀 전에 설명드렸던 지지저항 파동 패턴을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타라고만 생각하면 보통 사람들이 그냥 일봉 보고 분봉 보고 끝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시장을 먼저 생각하고 큰 흐름을 먼저 생각하고 월봉부터 주봉 보고 그 다음 일봉과 분봉을 보는 거고 100%는 없기 때문에 항상 매수하기 전에 이 손절 기준선을 생각해야 되고 그 손절 기준선이 깨지면 일단 손절하고 다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